자, 안녕하세요. 고비였던 1단원이 끝났고요. 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은 훨씬 더 짧겠죠. 그리고 그 난이도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자, 문제 바로 들어가죠. 갑시다. 자, 2점짜리 문제 2번부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이 7이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즉슨 원자 번호는 양성자를 의미하고 그 3개, 그 다음 중성자, 그럼 이 2개 더해가지고 7이라는 얘기니까 이 중성자가 4개죠. 그리고 원래 중성의 원자라면 이 전자가 3개가 있겠지만 얘가 지금 플러스죠. 전자가 나갔죠. 그러니까 전자는 2개가 되겠죠. 자, 베릴륨도 그대로 갑니다. 양성자, 우선 원자 번호가 4번인 거 알고 있어야 되죠. 4. 그 다음 중성자는 5개. 그 다음에 전자는 이 양성자에서 지금 전자 2개 나갔다는 얘기니까 2개죠. 역시나 둘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죠. 예, 웬만해서는 다 그 헬륨의 전자 배치는 한마디로 그 옥텟 규칙 만족한다든가 18쪽 비활성 기체 만족하는 식으로 많이 나가죠. 자, 그러면 리튬의 왼쪽에 있는 이 리튬은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크지 않죠. 예, 틀렸고 리튬의 중성자 수가 4개였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의 양성자 수는 4개였습니다. 같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리튬의 전자 수는 2개, 베릴륨의 전자 수는 왜 10이 왜 나오겨? 도대체 뭐야 이거? 네. 자, 문제 풀이가 훨씬 빨리 끝날 것 같아 얘는. 자, 다음은 어떤 신문기사 일부다라고 했는데 4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의 99%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한마디로 탄소 원자량 12짜리가 이제 99%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나머지 1%가 13짜리라 이겁니다. 예, 뭐 14짜리도 있다곤 하네. 프랭크 리비는 14.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게 14짜리가 굉장히 실제로 뭐랄까 방사성 측정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얘가 원자 번호가 6번인데 14예요. 그럼 이 말은 즉슨 양성자는 6개가 맞는데 다시 양성자는 6개가 맞는데 지금 중성자가 8개나 되죠. 굉장히 이 상태면 정말 불안합니다. 중성자가 너무 우선 에너지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필요로 하는 중성자 개수보다 추가적으로 이렇게나 많을 경우에 이러면 뭐가 생기느냐? 바로 방사선으로 붕괴를 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를 해요. 자, 붕괴를 하면 그냥 알아서 이게 전하량이라는 게 보존이 돼야 되잖아. 얘가 중성인데 갑자기 플러스가 알아서 돼?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베타선이 나오면서 베타선은 거의 전자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벌어지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꽤나 세긴 한데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베타선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 하나는 양성자, 공간이 부족해. 다시 말할게. 중성자가 6개였던 게 그 중 한 놈이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7이 되지.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줄었으니까.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가 됐으니까 얘가 똑같이 7이 되면서 이게 지금 누굽니까?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누가 봐도 질소 14짜리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소죠. 이걸로 여러분 아마 생명 공부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는데 우리가 탄소가 몸에 더럽게 많잖아요. 근데 일부러 얘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를 넣게 되면 얘가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방사선이 베타선이라서 이렇게 몸에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감마선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 나오는 빛을 사실 저 빛이라고 말할게 그냥 전자기파를 측정을 해서 전자기파는 아니지. 아무튼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이 탄소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아무튼. 뭐 여기서 뭐 예수품 연자 측정한다 뭐 이런 것도 쓰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정해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무튼 자 기억봤더니 99%의 탄소 원자량은 그쵸 12가 맞죠. 그 다음에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3보다 당연히 작죠. 12.01 정도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12짜리 탄소가 99%, 그 다음에 13짜리 또는 14짜리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계산 하나만 분명 한 12.0 몇몇몇이 나오겠죠. 13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우선 탄소 아까 했었죠. 중성자 수 8개, 질소 7개. 다르죠? 3번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워서 이게 왜냐면 여러분 내년이나 지금 지구과학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지구과학 공부하는 애들이 그 연대 측정한다고 할 때 이거 꽤나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자, 기출문제였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는 1번도 기출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6번도 기출문제였어요.
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입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핵이죠. 네. 자, 이 알파 입자 자체는 헬륨의 핵으름이하고요. 그 아까 지금 베타선 얘기했었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세 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것도 나름 흥미로운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금방 통과해서 여기서 내가 뭐라 했냐? 99%는 통과를 하지만 나머지 1%가 큰 문제가 된다. 왜 1%냐? 가운데 핵이 어마무시하게 단단하고 주변부의 전자가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그 핵 맞고 튕겨 나갔다는 얘기죠. 자, 알파 입자 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니은보다 알파 입자 수가 니은이 압도적으로 크죠. 압도적 99%. 그러니까 틀렸죠.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직경이 벌어지면서 약간 반발하는 느낌, 한마디로 약간 좀 벌어지면서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반발하는구나. 반발한다는 얘기는 핵은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 띈다 맞고, 핵은 전자보다 질량이 양성자 하나만 해도 양성자 하나가 전자보다 약 2000배. 누가 외웠었는데 1837 정확히 말하면. 네, 이런 것까지 외우시고 대단합니다. 자, 5번이었어요. 다음. 자, 그 다음 표는 세 가지 이온입니다. 이거 몰랐으면, 이온이라고 읽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풀렸죠. 기억, 니은, 디귿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자, 가부터 갑니다. 간데 이온은 확실해요. 이온인데 그런데 막 없는 게 너무 많죠. 근데 플러스 1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무조건 이온이어야 되죠. 이온은 원자 번호를 가지죠. 그래도. 그러면서 원자 번호를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얘 수소 양이온이라는 얘기 아닐까? 네, 그렇겠죠. 원자 번호 1번.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니은은 양성자가 확실하고,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둘 다 남아있는 게 중성자랑 전자인데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중성자인지 전자인지 오른쪽이 중성자인지 전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갔어요. 누가 봐도 리튬이죠? 그런데 왼쪽은 이게 만약에 전자라면 리튬 플러스가 될 거고, 오른쪽은 리튬 분명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선 딱 느낌 오죠? 리튬 마이너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리튬 마이너스, 얘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날아가는 게 워낙 심해서 리튬 마이너스가 되는 게 워낙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산소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전자라고 취급을 해봅시다. 전자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여기 지금 전자랑 양성자가 같죠?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성이란 얘기죠? 원자 중성. 문제에서 중성이라고 그랬어요? 원자? 절대 아니죠. 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전자가 아닌 겁니다. 얘는 중성자가 확실시가 된 거예요. 양성자랑 전자가 같다? 그건 중성의 원자죠. 그거는 절대 이온이 될 수 없죠. 중성자 확실. 그러면 왼쪽이 전자가 확실하게 됐고, 얘는 지금 산소의 전자가 2개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산소 2-. 네. 기억은 전자수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있냐? 나는 여기 있네요. 나는 리튬 플러스다. 그리고 중성자는 4개 있으니까 리튬의 원자 번호 3번, 중성자 4개까지 포함해서 총 7이죠. 자, 그 다음에 가부터 다는 모두 양이온이다. 아니죠. 산소, 음이온 나와 있죠. 답은 3번. 자, 3점짜리 벌써 넘어가죠. 보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3점짜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말은 즉슨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중성자가 없대요. 그 말은 즉슨 원자량이 몇이에요? 1이죠. 자, 중성자 1, 양성자도 당연히 하나가 있겠죠. Y는 2, 그 다음에 Z는 누가 봐도 3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소입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중성자도, 양성자가 8개인데 중성자도 8개예요. 그럼 원자량이 몇이냐? 16이 나오겠죠. 근데 X를 아까 알았죠. X가 몇이었냐면 1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N은 몇이냐? N은 15가 나와야지 플러스 해가지고 16이 되겠죠. 자, N은 15입니다. 계속 15가 나와요. Y는 2, 그 다음 Z는 3. 됐다. 네, 17, 18. 자, X 1, Y 2, Z 3. 계산하면 몇? 1이 나오죠. 맞는 말이죠. N은 몇이냐? 아까 15라고 나왔죠. 어떤 애들 이거 지금 얘가 산소가 원자 번호 8번이니까 그래서 8이다라고 아마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자, 끝.
Z 갈게요. Z는 원자량이 3이었죠. 그러니까 원자량 3짜리가 두 개가 있고 산소 이제 이 Z가 지금 3이었고 N이 15니까 이게 18짜리. 굉장히 희귀하겠죠.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이 물인데 물의 분자량이 우리가 18인 걸 잘 아는데 지금 몇이냐? 6 더하기 18이니까 24나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1이었고 1, 그 다음 15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이죠. 그러니 그냥 다 쓰자. 분자량 18. 둘의 차이는 몇? 6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답은 5번이 되긴 하겠네. 3점짜리지만 진짜 훨씬 수월하게 풀리죠. 솔직히. 자, 그 다음 4번도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X랑 X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성자가 서로 개수가 같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있나? 그다음 오른쪽에도 Y끼리 서로 양성자 개수가 같겠죠? 자, 원자량이 지금 2N이란 얘기는 얘는 지금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해서 2N이란 얘기죠. 근데 이미 중성자가 N이야. 그럼 양성자가 몇 개란 얘기예요? 양성자가 N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오른쪽도 N개가 나와야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또 빼면은 여긴 지금 중성자가 N 빼기 1이니까 양성자 이거 공간 안 되네. 양성자가 N 플러스 1이죠. 오른쪽에도 양성자가 N 플러스 1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중성자를 7개를 더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양성자 N 플러스 1이고 중성자가 7개야. 그러면 이게 원자량이 몇? 2N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1학년 때 하나? 하죠? 네, 하겠지? 1학년 때 했던 바로 1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죠. 너무 간단한 수학식이니까 이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8 빼기 3 해가지고 여기는 5. n은 몇이다? n은 5가 나오겠네요. 자, n은 5였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 x는 질소였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y는 탄소였다는 얘기겠죠. 자, n은 5입니다. 6이 아니죠. y의 원자 번호는 6번이 맞죠. 그러면 탄소. 그 다음에 평균, 이게 의도하는 게 뭐냐, 2보다 작다 크다 하면서 바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자, 얘가 지금 원자량이 몇이냐면 평균 원자량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얘가 지금 평균 원자량이 몇이냐면 지금 n에 5를 넣게 되면 이 값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원자 12, 그 원자량 12짜리 우리 아까도 말했죠. 99%라고. 그럼 여기 1% 신경 쓰나 마나 거의 1%의 차이니까 거의 12.01 정도 계산이 나와요. 그냥 12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얘가 나 바본가 봐. 질소래. 또 나 뭐하니. 아유, 붕소죠. 애들 들으면서 뭔 소린가 하겠다. 아유, 뺨 한 대 때렸습니다. 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원자량은 10이고 얘는 이제 11인데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50%대 50%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계산해서 평균 원자량이 몇이겠습니까? 10과 11의 평균 원자량 50대 50이라면? 그럼 50.5가 나오겠지. 10.5가 나오겠죠. 그러면 12랑 10.5랑 몇 차이가 나요? 얘가?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5가 차이가 나죠. 둘이 빼면 절대값을 씌우면 되지만. 그런데 얘가 지금 실제로 50대 50도 아니고 80이야. 그럼 얘는 지금 숫자가 몇이 나오냐? 10.5가 5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지. 11에 가까워지죠. 11에 가까워진 것과 지금 여기는 12랑 당연히 1.5보다도 작죠. 거의 1에 가까워지지. 근데 뭔 2보다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건 확실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면 문제 1.5보다 작다라고도 물어보겠다. 냈을까? 모르지. 예, 2보다 작은 건 맞죠? 아무튼 답은 얘도 5번이네. 넘어가. 자, 내 생각인데 여기 있는 3조짜리 문제 중에 나는 얘가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거 얘도 기출입니다. 근데 워낙 의미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봤는데 이 둘의 용기의 부피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서로 몰이 같죠. 몰 같음.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 문제에서는 질량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이거를 질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질량 가지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질량 갖고 계산했더니 수학식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근데 누구였더라?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 현성이었나 대훈이었나 아마 누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몰이 같다는 걸로 식을 쓰면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그냥 몰이 같은 걸로 쓰겠습니다. 질량이 같은 걸로 계산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계산 값이 나오는데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몰을 같다는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 몰아서 쓰자. H1짜리, 그 다음에 CL은 37짜리. 그 다음에 이거 가죠. 그럼 나 두 개 있죠. 나 두 개를 여기다 쓸게요. 확대해서 쓸게요. 수소 3짜리. 나도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 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에서는 질량이 서로 같다 그랬고 분자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몰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질량은 지금 여기서 몇인지 안 나와 있고 우선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분자량을 알 수가 있죠. 얘가 3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40, 오른쪽에 있는 거 20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몰도 이렇게 둘이 한 개 같고 질량도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렇게 분수로 나오잖아요, 답이. 이런 분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게 참값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 수도 없죠, 솔직히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비율로서 임의적으로 잡아도 되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몇 몰로 잡으면 1몰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1몰로 잡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둘이 더한 게 몰이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하나를 뭐 여기서 안 쓴 기호가 뭐가 있냐? 기호 대부분 안 쓰죠. 얘를 n몰이라고 치면요. 위에 있는 1 빼기 n몰이 될 수밖에 없죠. 둘이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의 테크닉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 같은 놈이 1몰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애, 아니 1몰이면 여기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애 1 빼기 n몰, 오른쪽에 있는 거 n몰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질량을 계산할 수 있지. 38 곱하기 1. 그럼 여기는 질량은 38이죠. 그 다음 이 둘이 곱하면 질량 나오죠. 그러니까 m 1 빼기 n 괄호치고 40. 그 다음에 얘는 둘이 곱하면 20n이지. 그럼 이 둘이 더한 게 결국 질량 38이 된다는 얘기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훨씬 간단해지죠. 1차 방정식이니까. 내가 해야지. 찝찝해.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n이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고 38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죠. 2는 그럼 잠깐만 20n이 2니까 n은 몇이냐면 10분의 1몰이란 얘기죠. 네, 얘 10분의 1몰. 얘는 그러면 10분의 9몰이 되겠네. 다시 여기다가 똑같이 쓸게요. 10분의 1몰, 얘는 10분의 9몰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간단해집니다. 가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예요. 자, 우선은 가 같은 경우는 몰이 1몰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 몇 개 있는지 봅시다. 수소 원자번호 1짜리는 얘는 지금 중성자가 아예 없죠. 0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7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17개.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중성자가 20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분자 하나당 이 분자 하나, HCl 분자 한 개당 딱 한 개가 있으면 그 안에 중성자는 몇 개가 세워진다? 얘 때문에, CL 때문에 20개가 세워진다는 얘기지. 곱하기 20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에 들어있는 우선 분자가 1몰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 중성자 몇 개 있냐면 20배로 들어가 있죠. 여기다 좀 겹쳐서 썼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중성자가 지금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똑같죠? 얘는 지금 20개가 있었으니까 그럼 다 합쳐서 22개의 중성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중성자 없죠? 오른쪽에 있는 거 원자번호 9번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10개가 있죠.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분자잖아. 얘가 분자의 몰이잖아요. 분자 하나당 22개의 중성자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분자의 몰수가 있어. 그럼 여기 곱하기 22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쪽은요. 분자가 10분의 1몰 있고 그 안에서 중성자는 10배로 띄워버리니까 여기 10을 곱하면 되겠죠. 이거 다 계산해야지 별 수 있나. 자, 여기다가 다시 쓰자. 분모는 1 곱하기 20이었고요. 분자는 지금 봐보시면 저기 10분의 9 곱하기 22, 그 다음 플러스 10분의 1 곱하기 10이라. 자, 20분의 이렇게 갈까? 통분 약분하지 말까? 198이 같고 여기는 지금 10분의 10이니까 이러면 200분의 10을 밑으로 내린 거지. 200분의 208
4로 약분. 어, 25분의 26이네. 자, 답은 2번.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거. 근데 이거 질량을 가지고 이렇게 미지수 잡아버리면 숫자식 진짜 개판되더라고.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거. 아, 근데 이게 참 난감한 게 이게 질량으로 잘못 들어가 버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 참 이걸 여기서 질량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뭘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나도 내공이 좀 그 부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몰이 더 간단한 게 맞네. 아, 그러면 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수로 계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아무튼 갑시다. 다시. 자, 문제 이렇게 산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억부터 디귿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원자번호 8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가 8개 있고 중성자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개 더 많대죠. 그럼 양성자보다 2개 더 많으니까 전자는 10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2개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지금 2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되느냐? 2개 부족하다는 얘기니 얘가 양성자가 확실하고 디귿이 전자가 확실하죠. 그 말은 즉슨 중간에 껴버리는 놈은 중성자가 확실시 되는데 걔가 플러스 1이래. 그 말은 즉슨 얘는 9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왔어요? 이거 X 구한 적 없죠? 예, X 구한 적 없어요. 원자번호 8번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얘가 산소 같은 경우는 8번의 원자량이 16짜리인 걸 알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상하게. 조금 그래요. 이건. 자, 한마디로 원자량이 16짜리인 걸 알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는 17이어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얘가 X가 17이에요. 골 때리죠. 좀 신기하긴 해요. 원자량 18짜리가 좀 더 비율상 높습니다. 아, 이거는 화학과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핵물리학적인 얘기라 화학과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변칙적으로 나오는지 나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내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쏘리. 자, 옳은 것은 기억은 양성자. 산소 18에서 산소 18 어딨냐? 산소 18 여기 가장 마지막이죠. 니은과 디귿이 같다? 중성자와 전자가 같다? 중성자 몇 개인지 보자.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얘가 지금 중성자가 에이, 말도 안 되지. 중성자 10개인데 지금 전자는 8개잖아요. 아직 중성이잖아요. 이 원자가. 자, X 17이었고요. A는 몇이냐면 8이었습니다. 빼면 절대 10이 나오지 않죠. 자, 산소의 평균 원자량은 지금 A가 8이었으니까 17보다 작다. 당연하죠. 16자리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얘는 17보다 작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 뭐 5번 할게요. 산소 분자 중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분자량이 33짜리인 33이 되려면은 뭐냐면은 산소 16짜리와 산소 17짜리가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34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산소 17짜리만 2개가 만나야 되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0.04 곱하기 0.04고요. 얘는 지금 몇이냐면 야, 장난 아니다. 99.76. 응? 아, 얘 하나 더 있구나. 네. 76 곱하기 0.04.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산소 17, 그 다음에 산소 16짜리 해가지고 얘 지금 0.04 곱하기 그 다음에 9.97, 99.76 이죠. 근데 얘 내가 지금 하나 착각했지. 얘만 되는 게 아니죠. 산소는 16이랑 그 다음에 산소시 18짜리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99.76과 그 다음에 몇이냐 0.2%짜리 이거 지금 둘이 더하면 안 되지. 곱해야 되죠. 이게 위치 변환해서 다시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또 한 번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식의 교차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얘는 지금 2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죠. 그리고 확률상 산소 18짜리가 훨씬 더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몇 배 차이? 이 정도면 5배 차이니까 그래도. 그래서 34짜리의 산소 분자를 만나는 게 더 큰 거죠. 33짜리보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가 되겠지. 뭐 얘도 틀리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얘로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가보죠.
문제 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발트, 니켈,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운 원자 번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선 그 자세하게 원자 번호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그냥 바로 문제 자세히 봤어요. 표를 해석해봤더니 코발트인데 얘가 봤더니 27이네 원자 번호가. 근데 원자량은 59네요. 의미하는 게 뭐냐? 양성자는 27개가 맞는데 중성자는 몇 개냐면 빼서 얘가 32가 되죠. 할 말이 있다면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성자가 개수가 많아지죠. 그럼 양성자랑 양성자랑 지금 서로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걸 잡아주는 애가 누구냐면 중성자예요. 예, 그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뭐 그건 그렇고. 이제 물 좀 마실게. 자, 그렇게 해서 원자량 계산을 해봤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100%다 보니까 원자량이 결국 평균 원자량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58.9가 되고요. 거의 59지. 진짜 신기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롬은 27인데 니켈은 28이야. 원자 번호가 더 큰데 이게 평균 원자량 계산했더니 오히려 더 작은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설이 우선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평균 원자량이 무조건 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미세하게 작죠. 이거 진짜 예외적인 경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금속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동위원소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갑자기 잘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화학적으로는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 화학은 좀 전자에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많다가 아니라 솔직히 화학은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 바로 화학과예요. 예. 핵에 대한 얘기 조금 하긴 합니다. 조금.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가선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59짜리의 중성자는 32다. 네, 아까 계산했죠? 중성자 32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구리에 대한 평균 원자량 계산을 하래요. 전에 말했다시피 원자량 곱하기 100분의 확률, 이거를 전부 다 더해야 되죠. 시그마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거 배웠죠 여러분? 시그마 안 배웠나? 뭐 아무튼 그래서 평균 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원자량이 지금 원자량 A라는 애가 확률상 C만큼 있죠. 그럼 100분의 C가 되는 거고, 나머지 B라는 놈의 원자량의 이제 확률은 100분의 100 빼기 C, 딱 이 두 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안 쳐도 되긴 하지. 이렇게 진짜 네. 하긴 똑같죠. 아예 식이 원자량 곱하기 확률, 원자량 곱하기 확률.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훨씬 수월하네. 30분도 안 걸리네요. 그만큼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겁니다. 자, 우선 4강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